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볼프스부르크 vs 장크트 파울리.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라인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팀을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능한 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고들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볼프스부르크는 4-2-3-1에서 마이르가 전개축을 잡고 좌우로 볼을 흔들다가 라인 사이로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는 구조를 통해 상파울리의 간격 문제를 집요하게 노릴 수 있다. 상파울리가 경기 도중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을 넓게 비워두는 구간에서는 볼프스부르크의 에이스 빈머가 그 벌어진 틈으로 절묘하게 침투에 들어가며 슈팅과 컵백, 결정적인 어시스트까지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페이치노비치는 박스 안에서 센터백을 끌고 다니며 수비 숫자를 묶어두고 세컨 찬스 상황에서는 다시 문전으로 빠르게 재진입해 마무리를 노릴 것이다. 상파울리는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를 중심으로 측면 공략을 시도하겠지만 윙백이 전진한 타이밍에 공을 잃으면 곧바로 역습에 노출되며 백사마 중원 사이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과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상파울리의 빌드업을 끄는 뒤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전환하는 패턴만 꾸준히 반복해도 충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 반면 상파울리는 공격 루트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라인 간격과 전원 수비에서 나오는 균열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홈에서 자신있게 라인을 올리는 볼프스부르크의 템포를 끝까지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나폴리 vs 파르마. 이번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대결이 아니라 시즌 내내 같은 뼈대를 유지해온 팀과 전술 변화를 반복해온 팀 사이의 조직력 차이가 핵심 변수다. 나폴리는 포백 기반 전술을 바탕으로 3-4-3 변형까지 유연하게 쓰고 있지만 기본 구조와 원칙은 시즌 초부터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호일룬이 중앙에서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노아랑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며 맥토미니가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를 담당하면서 전체 라인이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인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나폴리는 수비 블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빠른 전환으로 역습을 가져가거나 점유를 통해 상대 진영에 오래 머무르면서 경기 템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반면 파르마는 시즌 초 3백 3-4-3에서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고 최근에는 포백 4-3-3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라인 간 간격과 압박 타이밍에서 미세한 어긋남이 자주 드러난다. 동계 훈련 때부터 준비한 전술 프로세스가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선수들이 새 구조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축구는 개인 종목이 아니라 11명이 동시에 호흡을 맞추는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조직력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전술 변화로 혼선이 있는 파르마보다는 초반부터 일관된 구조를 유지해온 나폴리가 라인 컨트롤과 전환 속도에서 분명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파르마가 펠레그리노의 제공권을 활용해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90분 전체 흐름을 뒤집기에는 전술 완성도 차이가 만만치 않다. 결국 이 경기는 나폴리가 조직력과 전술 밸런스를 앞세워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고 후반에는 템포 조절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나폴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켈른 vs 바이에른 뮌헨.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 차이만이 아니라 볼 점유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완성도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켈른은 3백과 윙백을 두텁게 세우면서 중앙에서의 숫자, 우위를 확보하려 하지만 상대 미드필더가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에 대한 커버에서 자주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다. 바이에른 뮌헨의 고레츠카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에 들어가는 메잘라 형태의 무브먼트를 통해 켈른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정확히 찌르는 움직임을 반복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 순간 박스 안쪽에 자리 잡고 있던 케인이 수비수와의 간격을 미세하게 조절하며 결정적인 크로스나 컷백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이 매치업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 올리세가 우측에서 안쪽으로 드리블을 가져가며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면 풀백과 메잘라가 번갈아 침투에 들어가는 패턴까지 더해져 켈른 3백이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정렬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볼 점유율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점유를 통해 상대를 박스 근처에 묶어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슈팅 볼륨과 유효 슈팅 숫자도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하게 되고 그만큼 바이에른 뮌헨이 다양한 패턴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개별 선수의 클래스, 그리고 메잘라, 전술의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켈른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어떻게 내려세워도 버티기 벅찬 경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켈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호펜하임 vs 엠글라트바흐. 이번 맞대결은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양팀의 측면 숫자, 싸움과 전환 속도만 정확히 짚어도 흐름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보이는 경기다. 호펜하임은 4-3-3에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라인을 올려 사이드에서 2대1 우위를 만들고 하프 스페이스를 연달아 공략하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램펄이 안으로 파고들며 수비수를 끌어당기면 아슬라니가 박스 중앙에서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고
아부둘라후는 뒤에서 두 번째 볼과 세컨볼을 정리해 다시 공격 루트를 이어가는 그림이 그려진다. 반면 글라트바흐는 양쪽에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된 3-4-3 구조라 같은 측면 구역에서 호펜하임의 윙포워드와 풀백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불리한 매치업을 피하기 어렵다. 윙백이 측면 폭을 막기 위해 넓게 벌어지면 그 사이를 파고드는 하프 스페이스가 비고 센터백이 끌려 나오는 순간 박스 중앙의 타바코비치 쪽으로도 라인 균형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시즌 글라트바흐는 원정 경기만 치르면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실점 이후 회복 탄력도 떨어지는 모습이 여러 차례 노출되었다. 그래서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홈이라는 환경 속에서 초반부터 전방 압박 강도와 측면 오버로드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글라트바흐의 원정 멘탈이 흔들리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높다. 중원에서도 아부둘라후가 1차 압박을 탈압박으로 풀어낸 뒤 양쪽 풀백에게 빠르게 전환 패스를 공급한다면 글라트바흐 윙백 뒤 공간을 반복적으로 찌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노이하우스와 엥게라르트가 압박을 받으며 뒤로만 공을 돌리는 시간이 늘어나면 글라트바흐의 전개 속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타바코비치에게 연결되는 유효볼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호펜하임은 홈에서 라인을 한두 줄 더 올리고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글라트바흐의 느슨한 전환 수비와 원정 멘탈을 동시에 시험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글라트바흐가 타바코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해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오픈플레이 전반의 주도권은 호펜하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측면 숫자, 우위와 전환 속도, 그리고 원정에서의 심리적 부담까지 감안했을 때 호펜하임의 홈 주도권이 더 강하게 작동할 만한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호펜하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라이프치히 vs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인사이드 침투와 세트피스 파워가 프라이부르크 포백의 간격 관리와 얼마나 부딪히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라이프치히는 하더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침투를 반복하며 카르도조와의 연계로 박스 안에서 마무리각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바움가르트너는 그 뒤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전진 패스와 이선 침투를 병행해 프라이부르크 수비형 미드필더와 포백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노릴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는 더블 볼란치와 포백을 이용해 블록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측면과 중앙의 간격 관리가 조금만 늦어져도 하더의 인사이드 러닝에 뒤늦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라이프치히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더해지면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니어 쪽 움직임과 박스박 두 번째 상황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 집중력이 크게 요구된다. 프라이부르크는 그리포의 킥을 활용해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맞불을 놓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개 속도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 라이프치히만큼의 안정감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은 흐름이다. 특히 원정에서 초반 실점이 나올 경우 블록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때 라이프치히의 전방 압박과 인사이드 침투에 의해 추가 실점 위험이 커질 여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적 상성과 세트피스 완성도 그리고 홈 이점까지 감안했을 때 경기 흐름은 점점 라이프치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이프치히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인테르 vs US 레체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포백의 발이 느린 팀과 뒷공간 침투에 능한 팀이 만난 전형적인 상성 싸움이라고 봐야 한다. 인터밀란은 3백을 기반으로 윙백을 높게 올려두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건 뒤 뒷공간으로 깊게 파고드는 공격 패턴을 반복할 수 있는 팀이다. 레체의 센터백들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버티는 수비는 가능하지만 인터밀란의 빠른 투톱과 윙어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라인을 유지하기에는 순간 스피드와 방향 전환에서 분명한 한계가 드러난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루이스 엘리케는 이 약점을 놓치지 않고 수차례 뒷공간을 향해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면서 세로 가로 움직임을 동시에 섞어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레체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박스 안에서 블록을 두껍게 쌓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인터밀란의 중원 자원들이 세컨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계속해서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회수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박스 근처에서 반칙이 늘어나는 순간 미키타리안과 바렐라가 번갈아 나서는 직접 프리킥 한 방은 레체에게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인프런트로 감아차는 킥을 여러 각도에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골키퍼와 수비병 모두 위치 선정에서 긴장을 놓기 어렵다. 레체는 카마르다와 테테 모렌테를 활용해 역습 찬스를 노리겠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과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쉽게 인터밀란에게 다시 볼을 내어주며 공격 전개가 끊긴 뒤 곧바로 수비로 몰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인터밀란은 빠른 전환과 3백의 레스트 디펜스를 통해 역습 상황에서도 수적 우위를 유지하며 큰 위기 없이 경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레체가 한두 번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경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도권은 인터밀란이 쥐고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결국 이 매치업은 느린 포백과 빠른 공격수 라인의 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이며 인터밀란의 뒷공간 침투와 세트피스 퀄리티가 레체의 수비 조직을 끝까지 시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